밤의 도시, 고층 빌딩의 밝은 불빛은 낮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사라진 좁은 골목길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요 도로는 차량으로 붐비고 모두가 삶에 쫓기며 비참한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혼잡한 도시 중심부에도 화려한 현대성 속에 잊혀진 듯이 숨겨진 가난한 동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허름한 하숙집, 임시 지붕, 현관에 깜빡거리는 노란 불빛, 가난한 노동자들이 낮 동안 피난처로 삼는 곳, 그들은 짐꾼, 건설 노동자, 쓰레기 수거원 또는 노점 상인으로 조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60세가 넘은 응우엔 황씨도 있었는데 몸이 가늘고 머리카락이 일찍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자전거와 매일 수거하는 쓰레기 봉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따뜻했고 그가 여행 중에 만난 모든 불행한 삶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은 모호한 조각일 뿐이었고 그로 인해 그의 어린 시절 내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할 나이가 되자 고아원을 떠나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많은 상실을 겪은 상냥한 여성인 람 부인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 손으로 일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함께 작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에게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단순한 행복이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람 부인은 80세가 넘은 고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바지에오 시장을 돌아다니며 복권을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 구분 등 흐린 눈은 누구나 그녀의 몸에서 수년간의 고생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을 방랑하며 살아온 그녀가 남긴 유일한 소유물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핸드백뿐이었다. 그녀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용히 살아가며 매일 복권을 충분히 팔아서 매일 배불리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람 부인의 모습은 바지에오 시장의 북적이는 군중 속에 사라져 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진 노인과 외로운 노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인류가 때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의 바지에오 시장은 언제나 노동 생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배달 소리, 자동차 소리, 아침 식사 음식의 향기가 모두 어우러져 거리의 활기찬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 붐비는 군중 가운데 작고 굽은 등을 가진 람 부인이 복권 한 뭉치를 들고 시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금방이라도 꺼질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흐릿하기는 했지만 마치 삶의 무관심에 익숙해진 듯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때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그 시선은 애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에서 사는데 익숙한 사람의 체념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복권 한 장 팔아주세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낮지만 배려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람 부인은 마치 누군가가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몇 번을 택하시겠어요? 아무 번호나 말해주세요.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람 부인은 피곤한 듯이 웃으며 그에게 복권을 건네주면서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복권을 팔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황 씨는 복권을 손에 쥐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여기서 복권을 판매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오랜만이야. 이 시장은 제 고향이에요. 너무 많이 가서 익숙해졌어요. 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날부터 황 씨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람 부인이 늘 서 있던 익숙한 구석을 찾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권을 사기 위해 잠깐 들렀지만 날이 갈수록 작은 대화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할머니께 빵 한 덩이를 사드릴까요? 어느 날 아침 그는 물었습니다. 람 부인은 약간 당황한 다음 거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젯밤에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여전히 그녀에게 뜨거운 빵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받아요. 제가 드리는 선물로 여기세요. 그녀는 복권을 많이 팔려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람 부인은 미소 지었다. 이번에 그는 케이크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주름 너머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고 그 미소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이야기는 길어졌습니다. 황 선생은 람 부인이 친척이 없고 바지우 시장에 들르기 전까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낡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잔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은 황 씨를 슬프게 만들었다. 평생 부모나 친척 없이 살아온 한 남자가 람 부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해야 할 작은 가족이 있었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처럼 나이든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권을 살 때 그는 람 부인에게 핫빵과 물 한 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갔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람 부인은 앉아서 케이크를 뜯어먹으며 방랑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 씨는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점차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황 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란 씨가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롭고 집이 없었지만 여전히 작은 희망을 품고 내일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 란 여사는 황 씨의 눈빛과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복권을 사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람 부인이 익숙한 시장 모퉁이에 나타나지 않자
황 선생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시장 반대편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왜 지금 있는 곳에 서 있지 않으세요?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람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나를 너무 아끼잖아. 저는 수줍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권 판매원일 뿐이에요. 그는 엄격하지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복권 판매원이 아니다. 그녀는 귀중한 아이입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외로움이 덜해진다는 걸 알고 있나요? 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아침 복권을 사기 위해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것처럼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외로운 두 사람 사이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모든 분노를 도시에 쏟아내는 듯했다. 폭우가 골판지 지붕을 두드리며 바스락거리고 거리마다 물이 범람했다. 420의 갑작스러운 비에 익숙한 황씨는 흐릿한 거리에 불빛을 반사하며 야른 우비를 높이 끌어올렸다. 그는 몸을 굽히고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오래된 자동차가 무릉덩이를 헤치며 나아갔고 바퀴는 지느끼를 꽉 붙잡고 있었다. 멀리서 바찌에오 시장이 나타났다. 도시 중심부의 조용하고 어두운 곳이 빛으로 반짝였다. 황 씨는 멈출 생각이 없었지만 우연히 닫힌 노점의 천막 아래에 있는 친숙한 인물을 보게 되었다. 그 작은 아가씨 란, 소 부인은 낡은 방수포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며 그녀의 이미 지저분한 은빛 머리카락을 적셨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했고 폭풍 속의 땅에 눌린 말라붙은 잎사귀 같았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황 씨는 급히 차를 멈추고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떨어지는 빗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 누워서 뭐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플 거야. 람 부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은 벌써 흐릿했고 이제는 더 피곤해 보였다. 갈 곳이 없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떨며 대답했다. 황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와 텅 빈 거리, 그리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아팠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속할 곳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기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 선생은 늙어서도 이렇게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좋아, 일어나. 집에 데려다 줄게. 람 부인은 깜짝 놀라 황 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친구야.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감히 방해하겠어.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람 부인, 저와 함께 가요. 제 집은 작지만 당신이 잘 공간은 여전히 있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람 부인은 여전히 주저하며 마치 그것이 그녀의 남은 자존심을 보호하는 마지막 벽인 것처럼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하지만
나는 그저 떠돌이 늙은 여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걱정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당신은 집에 가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황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말 들어. 내가 밤새 여기 누워있으면 비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널 위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보고 어떻게 마음이 편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차가운 비 속에서 그 말의 따뜻함은 람 부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 주위에 쌓아온 딱딱한 껍질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황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놓았다. 좋아요. 하지만 하룻밤만, 내일 떠나겠습니다. 황 선생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몸을 굽혀 가방을 집어 올리고 람 부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그는 차를 운전하며 람 부인이 젖은 거리를 걷도록 도왔다. 등에 젖은 셔츠를 걸친 노인과 그 옆을 천천히 걷는 작은 람 부인의 실루엣은 비오는 420 밤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황 씨의 작은 집은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란 여사는 처음에 남편이 젖은 란 여사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마른 옷 한 벌, 깨끗한 담요 한 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람 부인은 천천히 식사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약간 수줍음이 드러났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리지만 오랫동안 귀찮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람 부인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 두 자녀가 여기 있는데 그들도 당신이 머물기를 원해요. 집에 노인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황 씨는 그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람 부인, 머물러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시 시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람 부인은 황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삶의 어두운 비 속에서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조금의 따뜻함을 느꼈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조금의 평화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머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 선생과 람 부인의 진심이 그녀의 굳어진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운명은 그들을 더욱 가까이로 데려왔지만 운명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먼 여정이다.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려면 인내심과 사랑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람 부인이 식사를 마치고 집 구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후 황 선생은 람 부인을 작은 주방으로 끌고 갔다. 주방의 불빛이 희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씨의 얼굴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해. 람 부인은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람 부인을 여기 두고 가족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람 부인은 잠시 멈추었다. 진심이에요? 람 부인을 어머니로 두세요? 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지 못하니? 람 부인은 매우 외로워.
나는 남 부인을 보고 그녀 속에서 나를 본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모도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었다. 가족. 평생 동안 나는 진짜 어머니와 자식 같은 감정을 갖고 싶었을 뿐 결코 그런 감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황 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그의 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 순간도 그의 심장만큼이나 무겁게 한 방울씩 떨어졌다. 이제 생각해보니 남 부인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부모님을 돌본 적이 없고 아무도 내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 적이 없어. 완전한 가족. 남 부인이 동의한다면 나는 남 부인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남 부인의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그녀를 돌보고 싶습니다. 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손을 꼬아 쥐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말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내로서 그녀는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셨나요? 남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남 부인이 너무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고 식비가 많이 올랐는데 남 부인이 아프면 어디서 치료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알아요. 황 씨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힘들겠지만 남 부인이 이렇게 살게 둘 수는 없어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격도 그렇죠. 남 부인이 걱정과 주저가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 부인은 저와 함께 사는데 익숙해지실까요? 함께 사는 건 항상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려울 거 알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 포기할 수 없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두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남 부인은 여전히 집 구석에 앉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떨어지는 비소리가 다소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남 부인의 말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내가 늙고 쓸모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저 짐일 뿐이에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남 부인은 스스로 생각하며 눈이 점점 따가워졌습니다. 남 부인은 조용히 일어섰고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귀찮게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운 비가 얇은 셔츠를 통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 대화가 끝나자 황 씨는 집 구석으로 돌아섰고 남 부인이 사라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 부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 부인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 부인께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들으셨나요? 맙소사, 정말 안타깝네요. 황 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갔다. 남 부인도 급히 따라갔다. 우리는 즉시 람 부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이런 날씨를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남 부인이 작은 폐쇄된 레스토랑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작아서 마치 밤에 섞이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핸드백을 꼭 품에 안고 있었다. 황 선생은 달려가 란 선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 부인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왜 비속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나요? 람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저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늙어서 도울 수 없어. 여기 머무르면 내 가족만 고생할 뿐이야. 황 선생은 란 선생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람 부인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기 때문에 그녀를 돕는다. 나는 그녀를 돌보고 싶었고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람 부인은 숨이 막혔고 그녀의 늙은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때 람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란 부인께서 제가 방금 한 말을 들으셨다면요. 저는 가족에 대해 걱정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람 부인이 우리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란 씨, 우리와 함께 돌아올 수 있나요? 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깨가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약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저는 머물고 싶습니다. 황 씨는 람 부인의 차가운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안도감으로 빛났다. 람 부인은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내 집에 머물러요. 람 부인이 황 씨의 집에서 살았던 첫날은 어색함과 혼란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람 부인은 황 씨와 람 부인으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았지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은 항상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람 부인은 집안일을 도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른 아침, 온 가족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고 야채를 따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작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손이 떨렸고 여러 번 실수로 물 주전자를 넘어뜨리거나 어린 야채 잎을 찢었습니다. 람 부인은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람 부인, 제가 하게 해주세요. 람 부인은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 피곤함이 느껴졌다. 함께한 첫 식사는 불가피하게 어색했습니다. 람 부인은 말이 없고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 씨는 계속 그녀를 격려해야 했습니다. 람 부인, 더 많이 드세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하지만 람 부인은 여전히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살짝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들은 집에 이상한 람 부인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이는 공부를 하다가 실수로 아빠, 란 선생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좀 무섭네요.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말에 황 씨는 말이 없었고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람 부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부인 역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아이가 잠자리에 든 후, 그녀는 황 씨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남 부인의 성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이 없었고 내 아이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음식, 옷, 돈, 질병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황 씨는 한숨을 쉬며 굳은 손을 이마에 얹었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 부인이 이곳이 집이라고 느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어야 합니다. 란 씨에게도 함께 사는 첫날들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방황한 끝에 그녀는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웃음이 가득한 집에서 살면서 그녀는 자신이 엑스트라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남 부인이 실수로 망친 야채를 조용히 치우는 모습, 아이들이 다가가면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 부인은 더욱 움츠러들고 싶어졌다. 그녀는 많은 밤 작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 머무르기로 한 게 실수였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남 부인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뺨을 따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지? 황 씨는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남 부인과 그녀의 가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남 부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 부인, 당신이 어색함을 느낀다는 건 알지만 이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당신의 집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해질 거예요. 람 부인은 이해하실 거예요. 람 부인이 머물러 계시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람 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불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흐린 눈에 빛이 번쩍였다. 조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가 겪었던 초기의 갈등과 어려움은 점차 이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 씨는 외부인이었지만 점차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힘든 날은 지나갈 거예요. 사랑은 조용하지만 항상 외로운 영혼을 연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황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란 부인을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정하게 말한다. 람 부인, 차 한 잔 드세요. 오늘 아침은 너무 춥습니다. 처음에 람 부인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그날 아침부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딴 시골에서 보낸 그녀의 삶, 어린 자녀를 키우던 시절, 생계를 위해 곳곳을 헤매던 몇 년간의 이야기. 황 씨는 주위에 깊게 경청하면서 때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람 부인이 몇 번 이야기를 들려준 뒤 점차 그녀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가장 어린 아이가 눈을 크게 뜬 채 람 부인의 셔츠를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다. 할머니, 당신 엄마가 동화를 들려준 적이 있나요? 람 부인은 약간 당황한 채로 멈췄다. 아, 기억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아이는, 그럼 할머니, 지금부터는 제게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늘 피곤하셔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순진한 말에 람 부인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어린아이로서 포옹과 사랑의 말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는 듯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였을 때 소 씨는 갑자기 주저하며 말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면서 다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황 선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빛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매우 부드럽습니다. 람 부인, 더 이상 우리와 이상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람 부인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데 동의하실까요? 황 씨의 말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람 부인은 잠시 놀랐지만 재빨리 동의하며 미소 지었다. 소 선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황 선생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런 가족을 갖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당신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할머니가 있는 거죠? 아빠. 가장 큰 아이가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어린아이가 즉시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럼 저희 엄마처럼 매일 아침 제 머리를 묶어주세요. 그렇게 하자. 람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 모든 거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작은 집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노란 불빛 속에서, 흰밥 그릇 속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모든 시선 속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로 람 부인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고 황 씨의 어머니, 즉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힘든 나날들은 끝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작은 순간들만 남았습니다. 가난한 집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황 씨의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한 후 란소 여사는 점차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했습니다. 람 부인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나 야채 따기 같은 일이죠. 그녀의 손이 더 이상 유연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람 부인, 잠깐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람 부인은 여러 번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람 부인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손과 발이 지루해질 거야.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가게 지출은 점차 증가했습니다. 가족에 한 명 더 추가하면 람 부인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추가로 사는 것일지라도 가족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황 씨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람 부인은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람 부인은 황 씨에게 속삭였다. 람 부인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녀를 돌볼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음 식사비를 충당할 만큼의 돈을 갖게 되었고 람 부인의 약값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람 부인이 다시 아프면 어떡해요? 황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아내 옆에 앉았다. 굳은 손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저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람 부인이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 이야기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듯했지만 여전히 예민한 귀로 람 부인은 집 구석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손을 꽉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정말 짐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 식사 주위에 모였을 때 람 부인이 갑자기 말했다. 헝, 다시 복권 판매하러 가고 싶어요. 온 가족이 멈춰 섰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황 선생은 그릇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람 부인을 바라보았다. 람 부인은 복권을 어떻게 팔 수 있나요? 람 부인,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람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저는 아직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늙었지만 쓸모없지는 않아.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 복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람 부인은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람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날 놓아주지 않으면 나는 머물지 않을 거야. 그 문장은 마치 왕의 심장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람 부인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결의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스러워졌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람 부인이 고집하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람 부인이 데리러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람 부인은 멀리 갈 수 없으므로 일을 마치고 곧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상태입니다. 람 부인은 황 씨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는 감사함이 느껴졌다. 좋아요. 약속할게요. 내게 아직 힘이 있는 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걱정하게 두지 않겠어요. 다음날 아침, 황 씨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람 부인을 조심스럽게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길은 여전히 아침 이슬로 젖어 있었지만 람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람 부인은 복권권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작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익숙한 시장 모퉁이에 다다르자 람 부인은 차에서 내려 모자를 조심스럽게 고쳐 쓰고 복권 한 뭉치를 손에 쥐었다. 황 씨는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람 부인, 정호에 데리러 갈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그는 걱정을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두드렸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늙었지만 약하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 황 씨는 매일 아침 람 부인을 시장에 데리고 가고 저녁에는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종종 엄마, 오늘 잘 팔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피곤하신가요? 엄마한테 화가 난 사람 있어요? 람 부인은 언제나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매우 친절합니다. 황 씨는 길에서 람 부인을 만날 때마다 종종 차를 세워 물 한 병이나 작은 도시락을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죠.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근처 상인이 농담을 건넸다. 홍 씨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부지런한 노모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람 부인을 돌보는 일은 책임일 뿐만 아니라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나오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아이와 같습니다. 람 부인을 데리러 가고 내려주는 일은 황 씨의 가족 생활에 점점 없어서는 안 될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람 부인이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초겨울의 420 날씨는 쌀쌀하며 평소의 더운 날씨와는 매우 다릅니다. 노령의 사소한 고통에 익숙한 란소 여사는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황 선생이 람 부인을 시장에 데려가려고 준비하던 중, 그는 람 부인이 조용히 앉아 팔로 가슴을 껴안고 헐떡이며 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서둘러 돌아갔다. 람 부인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 짓으려고 노력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나를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람 부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힘없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황 선생은 당황하여 그녀를 들어올리고 소리쳤다. 란, 엄마가 기절했어. 온 가족이 람 부인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황 선생은 굳은 손으로 람 부인의 손을 꽉 잡고 끊임없이 엄마, 어서 날 놀라게 하지 마, 라고 외쳤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란 씨에게 급성 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긴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비용을 말했을 때 황 씨와 람 부인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많은 사람에게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매일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람 부인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진지한 눈으로 상기시켰습니다. 황 씨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의사님.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는 아내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당신은 여기서 엄마를 돌봐주세요. 저는 돈을 돌보러 갈게요. 그날 밤, 그는 치료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한 뒤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낡은 헬멧을 꽉 쥐었다. 차가운 병원 조명이 그의 깡마른 얼굴을 밝게 비췄다. 그의 눈은 불안으로 무거워졌지만 결의도 가득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 그는 깨질 수 없는 약속처럼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람 부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황 씨는 익숙한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따라 내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8번째 삼촌과 쓰레기 수거팀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를 시작으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파령님,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응급치료를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8번은 황 씨를 바라보며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다. 황 형님, 형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도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필요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83초는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모두 꺼내 황 씨에게 주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알고 지내온 옛 친구들과 이웃들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십니다. 힘든 시기인 줄 알지만 지금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일할 힘이 있습니다. 전액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 씨의 도움을 받아 노점 주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던 근처 노점상이 이 말을 듣고 돈을 꺼냈습니다. 신 씨, 저는 당신보다 별로 나은 처지는 아니지만 당신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나는 무료로 물건을 청소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니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소에게 돈을 모은 후 황 씨는 지친 걸음걸이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 부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그녀의 창백한 손이 정맥 주사 튜브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더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일부는 이미 지불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피곤해서 목소리가 쉰 채로 말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병원 복도에서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잠을 잤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그들은 그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리듬감 있게 그러나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 부인이 들러서 그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를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여기 머물고 싶어. 엄마가 깨어나서 나를 보지 못하면 슬퍼할 거야. 황 씨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곧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전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여했습니다. 시장 상인 홍 씨, 트리우 부인은 병원으로 달려가 그를 찾아 작은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신 씨, 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과거에 당신은 내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여러 번 도와주었고 이제 나도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 황 씨와 함께 일했던 한 남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 씨, 당신 어머니에 대해 들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그 당시 황 선생은 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초과 근무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밤에도 그는 람 부인의 침대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미 말랐던 몸은 더욱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람 부인이 눈을 뜰 때마다 그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다 해드릴게요. 빨리 낫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어려움과 피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람 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실을 메우는 길이기도 했으며 효자로서 평생 갈망해온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 부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 선생이 죽을 가져오자 남 부인이 부드럽게 소리쳤다. 헝, 여기 내 옆에 앉으세요. 황 선생은 죽 쟁반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앉아 남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기분이 나아지셨어요? 남 부인은 눈물로 흐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헝, 미안해요. 무슨 미안한데요? 엄마, 당신 때문에 당신은 제게 짐이 되었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았고, 심지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달려다녔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황 씨는 그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 내 가족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어머니를 가진 적이 없고, 어머니를 돌보고, 그녀를 구해주는 아들처럼 누군가에게 돌보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은 마치 치유의 연고와 같았습니다. 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 울부짖었다. 그날부터 남 부인과 황 씨 가족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 부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을 피하지 않고 마음을 더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외로움과 열등감은 사라진 듯했고, 대신 그녀가 인생에서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적인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란 씨는 매일 웃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황 선생은 모든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란 여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남 부인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여전히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조심스럽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온 가족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황 씨는 남 부인을 자신의 오래된 오토바이에 태우고 천천히 운전하여 그녀가 다시 피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남 부인은 익숙한 침대에 앉아 마치 잃을까봐 두려웠던 평화의 감각을 찾는 듯 주변의 모든 것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두 아이는 남 부인을 꼭 껴안으며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원히 여기 계실 건가요? 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네, 괜찮아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 부인은 온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남 부인은 처음에는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대합니다. 따뜻한 식사는 항상 남 부인에게 특별하며 엄마, 빨리 나으려면 조금 더 드세요. 라는 부드러운 상기가 함께 제공됩니다. 황 씨는 며칠간 걱정했지만 여전히 람 부인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낮에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남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아시죠? 아이들이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며칠 동안 매우 슬펐어요. 할머니가 언제 집에 오실지 계속 물었어요. 엄마가 없다면 아무도 안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남 부인을 본능적으로 꼭 붙잡았던 집안의 두 아이도 이제는 그녀를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진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앉아서 남 부인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장작을 모으러 갔던 때나 예전에 살았던 가난한 시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매일 아침 남 부인이 머리를 묶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는 손가락으로 킥킥 웃었다. 할머니, 내일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 순간들은 난 부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치유의 약과도 같았습니다. 여러 번 남 부인은 멀리서 남 부인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 부인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한 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집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행복에 눈이 번쩍 뜨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씨에게 남 부인의 회복은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는 긴 하루가 부담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낡은 차를 수리하던 중 황 씨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 남 부인의 존재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의 느낌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실을 메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엄마, 그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말했다. 엄마를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완벽해졌어요. 남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헝, 너는 내가 감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효자야. 나에게 가족을,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을 주어서 고맙구나. 온 가족이 따뜻한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모든 표정, 모든 미소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존재했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간의 사랑과 연결이었습니다. 남 부인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황 씨의 어깨에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남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빌린 돈은 점차적으로 갚아야 했고 언제까지나 지인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황 씨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합니다. 그가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들, 이제 그곳은 그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빚을 갚는 방법을 생각하는 곳도 되었습니다. 많은 밤,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는 집 구석에 앉아 굳은 손으로 작은 공책을 들고 대출 내역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눈빛, 엄마는 나아지고 있어. 나도 좀 더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는 마치 마음의 불안을 덜어내듯 중얼거렸다. 어느 날 오후, 황 씨가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남 부인이 갑자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헝, 복권 판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황 씨는 남 부인을 바라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가 몸이 좀 나아지셨는데 아직도 약하신데 어떻게 복권을 팔 수 있나요? 엄마, 집에서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람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마른 손으로 황 씨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다 들으셨고 당신이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걸 알고 계셔요. 엄마는 여기 앉아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모든 짐을 져야 하죠. 엄마는 힘든 일은 할 수 없지만 복권은 팔 수 있어요. 엄마를 놓아주세요. 엄마가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해주세요. 황 씨는 말이 없었고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람 부인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람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았어. 가고 싶다면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약속은 해야지. 피곤하면 바로 쉬어야지. 무리하지 마. 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마치 그녀가 방금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은 것처럼 빛났다. 그날부터 람 부인은 복권 판매업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느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빨리 걸으며 모든 사람을 더욱 단호하게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황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권 한 장 사주세요. 람 부인은 지나가는 사람을 초대하며 항상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티켓이 몇 장만 팔리고 어떤 날은 전혀 팔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황 선생이 람 부인을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손상되지 않은 복권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한 장도 팔 수 없었어요. 람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황 선생은 람 부인 옆에 앉아 그녀 손에서 복권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행운을 위해 나도 하나 사줄게요. 알겠어요. 그의 말에 람 부인은 웃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고맙구나, 아들아. 어쩌면 이 티켓을 사면 당첨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 람 부인을 집으로 데려다준 후 황 씨는 현관에 앉아 람 부인이 준 복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먼 꿈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라디오를 켜서 숫자가 단어 하나하나씩 읽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일치하고 두 번째 숫자도 일치합니다. 복권에 적힌 6개의 숫자가 차례로 나타나며 잭팟 당첨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황 씨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복권을 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니, 정말 복권에 당첨된 거야. 그는 즉시 복권을 움켜쥐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상품 교환 장소로 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놀라움, 설렘, 혐오할 수 없는 기쁨 등 감정으로 가득 찼다. 황 씨는 집에 돌아와서 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람 부인 옆에 앉아 신중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람 부인을 치료하는 동안 빌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날들에 대비해 돈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인생에서 만난 불행한 삶을 돕는 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돈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는 람 부인에게 말했고 그의 눈은 강한 신앙과 인간성으로 빛났다. 황 씨의 가족은 복권에 당첨된 후에도 여전히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람 부인은 여전히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재정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 씨는 여전히 평소처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지만 마음이 만족감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그가 내딛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그게 제 어머니예요. 누군가가 남 부인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종종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이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베푸는가에서도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 씨와 란소 씨의 가족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연민과 인내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희생하며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인간성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황 씨의 가족은 우리에게 행복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나눔, 진실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친절함이 충분하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을 심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관계가 반드시 혈육관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공감, 희생은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기초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황 씨와 란소 씨의 이야기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하여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인간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친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불꽃입니다.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